S&P 500 지수가 장중에 6개월 최저치를 찍으면서 하락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전환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컸지만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기술주와 성장주의 하락은 계속되었고 그 외 섹터로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주식들이 시장을 이끄는 리더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시면 오늘같이 지수가 개파락하는 날에는 쇼커버링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 1일째임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숏포지션은 시장이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될 때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개파락이 나오는 날에는 많은 트레이더가 숏을 일부라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장중 저점을 깨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반전하며 마감했기에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반등 흐름이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발생한다면 성장주에게 매우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방어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섹터 로테이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안타깝게도 저점을 크게 깬 채 시작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쇼커버링이 대거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고 반등 시도 첫날로 기록됐습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힘이 없고 조정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는 지속적으로 돌파 주식들을 공유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 장세가 공격적 상승장으로 공격적인 상승장이 오면 아무 주식이나 매수해도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일수록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이 상승했지만 대부분 방어주가 중심이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방어 섹터에서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을 잃더라도 여전히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돈을 벌게 해주는 주식은 많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5일 ETF인 USO입니다. 오늘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7일째 공포 사이클을 유지 중이며 여전히 극심한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가 4월 2일에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또 하락했고 TLT는 단기 추세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추세가 형성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하는 스타일이라 오늘도 TLT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금은 언제 추세가 끝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이상 상승세가 이어졌던 전례를 참고하면 이번에도 5월까지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광주도 오늘 변동성이 컸지만 상승 마감했으며 여전히 돌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돌파 시그널을 공유드렸을 때 기회를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또 하락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 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공포 사이클이 2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나스닥과 중소형주는 여전히 조정을 지속하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전혀 우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점을 지키며 지수 대비 덜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리더 주식들이 존재하므로 이 종목들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반등이 시작될 때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주식시장을 외면하면 반등이 시작됐을 때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시장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테크와 친구들 중 애플은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오르는 가치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란티어와 넷플릭스가 이번 하락장이 끝날 때 가장 먼저 반등할 종목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저점을 깨지 않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팔란티어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넷플릭스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차트를 보면 여전히 저점을 깨지 않으며 버티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장중에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붕괴된 이후에는 알고리즘 매도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애플은 200일선 아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지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돌파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파 전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그 지지선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두 개의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마존은 200일선 붕괴 이후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는 미국 트레이더들과 헤지펀드의 알고리즘상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도 200일선 붕괴 이후 계속 하락 중이며 11월에 형성된 저점을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현재 주식시장의 4단계 하락기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며 자금 유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도 현재 같은 상황입니다. 작년 6월에 돌파한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지점이 무너지면 역시 4단계 하락기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오늘 상승했지만 200일선 붕괴 이후 힘이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관망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역시 관망 대상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상위 5개 종목과 하위 종목을 보면 전통적인 기업들이 시장을 버티고 있고 성장주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시장의 난이도는 높으며 전통적 기업이 힘을 얻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방어주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빅파마 같은 대형 제약주는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반전 시 가장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살펴보면 스포티파이는 오늘 저점을 전혀 깨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낸 뒤 강한 반등으로 마감하면서 기술적 흐름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어댓이 역시 스포티파이와 비슷하게 저점을 유지한 채로 장 후반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전 하락에서도 꾸준히 지지를 받았던 저점을 다시 한번 지켜내며 시장이 반등할 때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방어한 뒤 상승 마감했으며 기술적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반등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정도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틀 때 포트폴리오의 약 10% 비중으로 매수해볼 만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파한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폭스회사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큰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스 바겐 아울렛인데 2022년에도 큰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저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온다면 경기 침체 시에도 강한 주식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는 셀시우스로 제가 지난주 구독자 요청으로 기업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200일선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가 형성된 뒤 3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돌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료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인 만큼 관련 종목들을 추가로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워렌 버핏님이 보유한 회사로 보험주가 강세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 또다시 돌파가 일어난 시비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주식으로는 배당주로 유명한 종목인 리얼티 인컴이 거래량을 동반한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추세가 진정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부동산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보이는 만큼 실적이 좋은 부동산 주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월에 상승 추세를 형성한 뒤 아직도 유지 중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잘 버티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시니어 하우징을 제공하는 웰타워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틸리티 회사들이 힘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힘이 없고 주요 지수가 3월 13일에 저점을 깬 만큼 다소 좋지 않게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반등의 첫날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 빅파마, 부동산, 유틸리티들이 이끌고 있는 장으로서 큰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하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반등할 주식들의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업종 내 4개 종목이 저점을 전혀 깨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경우 이들 중 2개 정도를 매수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팔란티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도어대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다음 돌파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